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봉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봉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오늘 처음 참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긴장하고 계실 텐데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자, 오늘 봉수님께서 시드무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련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귀신이 완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제가 대학교 때 만난 언니를 통해서 아, 진짜 귀신이란 게 있기는 있구나, 요 정도를 알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봉수예요. 이 언니를 알게 된 거는 이제 대학교 때니까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그 언니가 지금은 무당 일을 제대로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거는 아니었고 대학 가서 그 언니를 처음 본 건데 저희 학교가 이제 되게 유명한 학교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 야 만세 이런 거는 아니고 예. 그냥 좀 핫한 언니가 오빠들이 많다. 그런 쪽으로?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언니가 진짜 입이 떡 벌어지게 이쁜 거예요. 어이구야, 예. 같은 여자가 봐도 와, 씨 완전 장난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쁜 거는 이쁜 거고 뭐 제가 먼저 다가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저도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 다른 학교나 학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과 특성상 좀 약간 몸 쓰는 실기 시험이나 뭐 대회 이런 게 정말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막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랑 두루두루 잘 친해야 되겠고 이게 반대로는 그러면 사람들이랑 조금이라도 뭔가 틀어지면 일이 잘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고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애들이 모나지도 않은 것도 있고 잘 다니는데 이상하게 그 언니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근데 뭐 이상하다. 그 언니 몇 번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렇게 뭐 성격이 모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괜찮은데 왜? 그리고 또 이제 솔직히 이쁘고 잘생기면 말로는 막 질투한다 재수없다 이래도 실제로는 호감은 일단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럴 수 근데 있어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뭐 나는 나대로 과 생활 잘하면 되니까. 그러다가 저희가 분기별로 이제 실기 시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다니던 무리가 5명 정도 됐어요. 5명 정도 되면 이제 실기가 거의 2인 1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여러 명이서 이렇게 이루어지긴 하겠는데 갑자기 그때 당시 과제가 2인 1조였고 저희가 무리가 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5명이면 이제 2명 빠지고 2명 빠지면 1명 남네? 그래서 애들이 야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귀찮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럼 그래 그 무당 언니 혼자 다니니까 내가 그 언니한테 말해가지고 할게. 너네들은 그러면 이 2명씩 해라 하니까 일순간 갑자기 싹 조용해지는 거 알죠? 뭐 귀신 지나갔다는 식으로. 예. 갑자기 싹 좋아지면서 저를 쳐다보더니 말을 안 하길래 예. 아니 왜 그래? 왜 그렇게 봐? 뭐 그 언니 뭐 이상해? 뭔 일 있었어? 있었긴 했더만요. 그래서 왜 사람들도 이제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막 촐랑거리고 무리해서 뭐 소식도 빠르고 입도 싸고 이제 큐랑이한테 한 번 제가 살살 긁었어요. 그래 야 그러면 뭐 있냐 촐랑아 네가 좀 소식 빠르지 않냐 아니 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너네 다 그러니까 나 좀 무섭다 이상하다 뭔 일 있었냐 하니까 촐랑이가 너 그때 개강 파티 때 안 와서 모르지 그래서 왜 뭔 일 있었어 하니까 개강 파티 때 술을 다 처음 먹는 애들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언니가 갑자기 술을 먹다가 그 의자가 날아갈 정도로 빡 일어나더니 저희 과대한테 막 쿵쿵쿵쿵 하고 다가가더래요. 다가가서 그 언니가 갑자기 과대의 어깨를 막 잡으면서 흔들면서 니네 아버지 일 그만두시지 않았냐. 그만두신 거는 그만두신 건데 차라리 다른 뭐 경비 일이라도 해라. 사업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갑자기 박았다는 거예요, 그 언니가. 근데 웃긴 거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 과대가 남자애였으니까 그냥 좀 누나 취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하는데도 아랑곳 안 하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 그렇게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일순간 다 난리가 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못 참고 빠대가 그 언니를 탁 밀치면서 막 욕하면서 아니 내가 지금 참아주니까 뭐 된 줄 아냐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개강 파티도 그때 쫑이 나고 이제 난리가 났었다더라.
그래서 아 그래?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솔직히 아 그냥 취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거 갖다 막 과 전체가 막 그 언니를 다 피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맞는데 네. 그 촐랑이 하는 말로는 아니 그래 우리도 솔직히 그러고 싶진 않지. 그래서 막 그 언니 혼자 다니는 거 안쓰러워서 몇 명이 막 다가가서 도와주고 그런다고 해도 어느 순간 보면 그 애들이 다 피하더라. 그리고 막 말로는 뭐 정색하면서 갑자기 뭐 집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술 먹고 싶다 해서 자기 집으로 부르고 그러면 막 집이 이상하게 좀 빨간 조명? 뭐가 이렇게 있다더라. 그래서 애들 다 피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건 그거고 그냥 됐어. 나 뭐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냥 뭐 뭔가 있었겠지. 뭐 술을 먹거나 그랬겠지. 그냥 과제는 과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언니한테 제가 다가간다. 언니 저희 과제에 그런 게 많아요. 그거 같이 하자. 언니 혹시 짝 정했냐? 뭐 저희가 이제 다 홀수라서 안 맞아서 그러는데 언니 저랑 같이 하실래요? 하니까 그 언니가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저를 이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듯이 그래가지고 빤히 보길래 아니 언니 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해요 하니까 한숨을 갑자기 후 하고 쉬더니 그래 그러자 해 이러길래 진짜 좀 기분이 많이 나빴는데 네. 그래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한 거 같이 잘하고 결론은 잘 끝났는데 이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봉수야 나 너 덕분에 그래도 좀 이거 잘 했는데 내가 너한테 보답을 해야 되겠지? 라고 하길래 그냥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져도 된다. 나도 언니랑 이래서 뭐 편했다 했는데도 언니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너한테 도움을 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사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죠. 이 언니가 혹시 뭐 선물이나 뭐니 이런 걸 주나 그런 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언니가 여기서 말할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너 술 좋아해? 술 한잔 할래? 이래서 그래 같이 가자 술 한잔 하자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너도 내 소문 들었지? 그래서 아는 척을 어떻게 해요? 나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나는 모르겠다 내가 뭐 그렇게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니가 뭐 네가 모를 거는 아니고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너 혹시 자궁이 안 좋아?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지 이게 갑자기 여기서 내 자궁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지. 아니, 자궁은 괜찮나? 그래서 언니 그래 뭐 안부를 이상하게 물어보네.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아니야 너 자궁도 안 좋고 뭐 너네 엄마도 자궁이 안 좋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보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너 진짜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런다가 뭐 그래 언니 말해봐 뭐 나도 궁금하긴 하다 하면서 모른 척을 계속 했는데 하여튼간에 갑자기 그렇게 솔직히 좀 기분이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뭐 나도 술 좀 먹고 알딸딸 하겠다 얘기 좀 들어보자. 언니 그러면 내가 자궁이 안 좋은 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니까 언니가 아니 너 뒤에 애기 귀신 따라다녀. 근데 네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길래 네. 당연히 내 애는 아니겠지만 왜 갑자기 무슨 애기 귀신? 이러니까 이제 언니가 너 니네 엄마나 할머니나 아니면 너희 여자 형제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한테 그러는 거 보면 너희 부모님 쪽 같아. 혹시 유산이나 그런 걸 하셨니? 이런 식으로 하길래 그래서 여기서 좀 기분이 전 너무 나쁘죠. 갑자기 이게 엄청 친하고 아니면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데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언니가 잘 생각해. 너 여기서 이렇게 가면 너 더 힘들어져. 이러면서 언니 좀 적당히 해. 이건 아니지 않아. 나도 솔직히 말해서 언니한테 생색낸 건 아닌데 나는 언니 과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솔직히 이건 아니지 하니까 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죽은 애면 상관이 없는데 뭔가 생긴 게 그냥 죽은 애가 아닌 것 같아. 얘 생긴 게 멀쩡하지도 않아가지고 아마 그 안 좋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죠 저는. 그래서 언니 더 할 말은 없고 이제 나도 언니랑 뭘 할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박차고 나갔어요. 근데 제가 아까 그 촐랑이 말로 대학 파티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은 거는 맞아요. 그 여자들이 날이 평균적으로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니면 뭐 느리면 중학교 뭐 그때 한다는데 저는 수능 끝나고 그렇게 정말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막 진짜 기절도 할 정도로 너무 심하고
규칙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 정도면 뭔가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더 다른 게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 원인 없다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참아야지. 근데 사실 뭐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례가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그래 뭐 다 그렇게 사는 거겠지 하고 그냥 약 먹으면서 참았다가 그때 그 언니 말을 들어보니까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언니가 그 과대도 갑자기 이제 개강 파티하고 여름방학 때 직전에 갑자기 휴학을 해버렸으니까 아, 근데 사실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군대 갈 거면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하는 경우가 맞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제 그게 아빠 사업이 좀 실제로 크게 망했다. 아. 그래가지고 자식 이름으로도 대출도 땡기고 뭐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원인이 그게 아니라면 그 언니가 그 과대 일도 그렇고 좀 진짜 무당인가 해서 맞춘 거라면 네. 그냥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안 들어서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주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통으로 날리니까 그 언니한테 이제 술도 먹었겠다? 다시 전화를 걸어가지고 반신반의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럼 언니 네. 솔직히 나 아까 기분 많이 나빴는데 뭐 엄마 일까지는 나는 솔직히 모른다. 근데 나 기분 진짜 나쁜데 다짜고짜 그렇게 들이받아버리니까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언니 뭐 무당이냐? 신 받았냐? 오.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 저도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말로 자기가 어릴 적부터 꿈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뭐 너는 신의 힘으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신을 받은 거는 아닌데 뭔 일이 일어날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갑자기 그 할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 그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오른다. 근데 너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쟤 뒤에 애기 있는데 그 쟤 애기 아닌 것 같다. 한번 물어보라. 이런 식으로 머리가 떠올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신 무당은 아니라는 거고 그 언니는 이제 정신 무당은 아니니까 그냥 뭣도 없는데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한 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한데 갑자기 미안한데 이제 더 할 얘기는 없다 하니까 그 언니가 너는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식이구나. 내가 술 취해서 이런 거고 이렇게 말한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날 집에 갔어요. 근데 예. 그때가 제가 사실 20살이었고 가을이었으니까 개강 파티도 못 갔고 그래서 술을 사실은 그날 처음 먹어봤는데 그날 이제 열받아서 집에 들어가서 맥주를 사고 완전 취할 때까지 먹었죠. 전 네. 제 주량도 몰랐으니까 그렇게 먹다가 잠이 들어버렸는데 이제 애기 관련 꿈을 되게 많이 꿨는데 뭐 원래 애기라고 하면 되게 귀엽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느낌의 꿈이었다가 갑자기 오늘은 얼굴이 막 그 나무 껍데기 색? 아. 그걸로 일그러졌다고 해야 되나? 그 완전 눈물은 없는데 그냥 완전 일그러졌다는 얼굴로 막 머리카락은 다 탄 것 같고 그 6살, 7살 정도 된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저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저한테 막 이제 껴안으려고? 안아달라는 식으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하길래 근데 그거는 그건데 이제 막 그런 애가 저한테 달려드니까 너무 당황하잖아요, 저도. 예. 그래서 저도 계속 밀치고 왜 이래도 누구야 이러면서 밀치고 하지 마라 해도 계속 달려들다가 그러고 깼는데 웃긴 게 제가 이제 혼자 술을 먹으면서 그때 핸드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시간이 한 3, 4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고 꿈을 꾸고 그러고 깼는데 이제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언니한테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내가 그런 꿈을 꾸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실기 과제도 끝나고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꽉 파티도 하고 애들끼리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연속으로 술을 먹었는데 아무리 제가 술 기운에 술 먹고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들었다고 해도 같은 꿈을 계속 연속으로 꾸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3일, 4일, 4일, 5일 이런 식으로 꾸니까 제가 와 이거 꿈도 소름 끼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잠을 못 자서 미쳐버리겠다. 예. 이거 진짜 눈 퀭해가지고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니다 하다가 딱 생각난 게 그 언니한테 한번 그냥 그때 땡판 놓고 간 거 미안하다 하고 그냥 물어보자. 뭐라도 잡아보자. 뭐 이거 갖고 제가 뭐 병원을 가고 그럴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언니한테 딱 전화를 하자마자 봤더니 언니가 이제야 전화를 하네? 해서 언니 뭐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보통 받으면 여보세요? 무슨 웬일이야? 일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이제야 전화를 하네? 이래서 뭐지? 언니 내가 전화할 거 알고 있었어? 하니까
나 그때 말했잖아. 너 술 먹지 말라고. 너처럼 약간 그런 사주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애들은 술을 먹으면 귀문관살? 아, 그게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너도 보지 않았냐. 그러길래 언니 내가 뭘 본 줄 알고 그러냐. 이래서 언니가 내가 말해줘야 돼. 그때 너 뒤에 있었던 애기가 너한테 왔잖아. 너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않던? 나한테 안아달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 애의 정체도 모르겠고 갑자기 걔가 왜 나한테 그런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태까지 계속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냥 잠드는 장소에 따라서 꿈속의 장소가 바뀌는 거지.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래 언니 그러면 나 진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뭐 지금처럼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언니가 나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일단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난 솔직히 너 약간 그런 문제 같다. 애가 생긴 게 약간 좀 그렇다. 이게 그냥 그렇게 안 좋게 나온 거면 이제 생긴 거는 멀쩡하던지 아니면 안 좋은 병 걸린 건지 뭔지 그게 티가 나야 되는데 뭔가 그게 안 좋다 이래서 그냥 엄마한테 물어봤죠. 살살. 네. 갑자기 대놓고 그렇게 물어볼 순 없고 엄마한테 엄마 나 궁금한 거 있는데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나 사주 봤다. 근데 혹시 내가 형제가 더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냐 하면서 갑자기 당황을 하시더니 너 밑에 사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임신이 바로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피임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드셨는데 이제 좀 고위험군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도 안 된다. 이거는 100% 다 안 된다 해가지고 수술을 받았던 게 있었다. 그래서 사실 너 밑에 동생이 있어다 라고 말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일단 맞췄잖아요, 그 언니가. 그래서 그 언니한테 전화를 다시 해가지고 언니 나 이런 경우인데 진짜 언니 말이 맞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언니가 이제 한숨을 푹 쉬더니 그게 자기들이 믿는 세계에서는 애를 주고 하는 게 뭐 다 삼신할매나 아니면 뭐 그런 게 관장하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애기든지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안 맞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삼신할매가 줬으니까 낳는 게 맞대요. 이거는 니들이 결정할 게 아니라 감히 내가 준 건데 니가 니 멋대로 그렇게 없애? 이런 말이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네가 어딜 뭐 용한 데를 찾아가도 말로는 다 삼신할매한테 이제 잘 지내라 뭐 그럴 거고 그게 너의 엄마든 누구든 뭐 그렇게 삼신할매가 노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 바로 밑의 딸인 너한테 가는 게 맞다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자궁이 안 좋고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다. 예. 자기 말 안 들었으니까 너도 애 갖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방해를 놓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방법이 없어? 뭐 어디서 본 것처럼 천도제라도 지내야 돼? 아니면 삼신할매한테 그 제사라도 지내줘야 돼? 하니까 그런 거 다 헛소리고 막말로 내가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라고 종용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너 같아도 뭐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가족한테 살생한 거 아니냐. 예. 걔가 기도해준다고 하면 너 같으면 너가 네 뭐 동생이든 가족한테 죽임 당했는데 해준다고 하면 그거 놀려먹는 거지 않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한테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한 게 헛소리가 아니구나. 네. 이제 어떡하지? 방법이 있나 했는데 뭐 사실 이걸 가지고 엄마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언니 나 솔직히 진짜 돌아버리겠다. 내가 평생 술을 안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니까 언니가 뭐 아까도 말했듯 네가 뭐 그걸로 뭐 굿을 해라 아니면 삼신할매한테 더 제를 지내라 이런 거는 뭐 돈 쓰는 것도 싫고 네. 그런 것도 하기도 싫고 하는데 그냥 편법인데 이거는 네가 더 큰 신을 모시면 된다. 이러길래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뭐 나도 무당하라는 건가? 나 술 먹으면 뭐 귀문관살 들어오니까 뭐 그런 소린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이 만들어지는 거는 그 신을 선망하고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 신이 만들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뭐 진짜로 막 그 신받은 무당분들처럼 뭐 그렇게 원래 있던 신한테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당산나무나 뭐 네. 돌비님 쌀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건데 그 큰 신을 찾으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내가 뭐 너를 뭐 시골 오지로 가가지고 당산나무를 찾아라 이런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막말로 신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절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다 신당이라고 어떻게 보면
신이 현신하고 그런 곳이라고. 당분간 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갈하게 다니면서 하다못해 뭐 종교라도 믿어봐라. 성당이라도 다녀봐라. 뭐라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주에 네. 한 번이라도 다녀라. 뭐 어떻게 해요? 하란 대로 했죠. 뭐 하란 대로 했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 효과인가 뭐 마음이 편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꿈에서도 거의 안 나오길래 이제 좀 마음이 놓았죠. 그래서 언니한테 고맙다고 언니 말대로 했더니 뭐 이제 뭐 반신반의하면서 했는데 됐다 고맙다 이제 뭐 그냥 계속 다니면 돼 이래서 뭐 언니가 그래 뭐 좋은 거다 다 됐으니까 만나서 놀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언니랑 놀다가 뭐 귀찮으니까 이제 언니 자취방에서 실제로 언니 자취방 뭐 빛 빨갛다던데 궁금하다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뭐 시켜 먹고 맥주도 한잔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잠이 들었어요 언니랑. 근데 그러다가 또 그 아기가 꿈에 나온 거예요. 아기가 꿈에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진짜 막 꿈에서는 원래는 이제 막 으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안절부절하면서 문지방을 못 넣는 거예요. 오. 대문을 열었는데 소리만 계속 빽빽 지르고 안절부절하고 손발톱 다 뜯고 있는데 저도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뒤에서 언니가 나오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미 여기는 신을 믿고 있는 데인데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오냐. 여기는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 믿는 사람도 있다. 여기 어디라고 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쫄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갑자기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둘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그 언니랑 저한테 달려들라고 하는 거예요. 달려들라고 하는데 닿지도 못하고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와 뭐지? 와 하면서 깼는데 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하는데 그 언니가 안 자고 쪼그라들면서 저를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예. 언니 왜 그러고 있어 하자마자 언니가 말 더 듣지도 않고 나 다 봤어. 나도 같이 봤어. 너 이제 괜찮을 거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언니 내 가족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하니까 그 언니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죽은 것이 이제 가야 할 때를 안 가고 살아있는 사람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 그치. 그거는 이제 아끼고 예. 그리고 종교가 정말 되게 다양하고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네가 어떠한 요행이나 술수도 안 부리고 그냥 깔끔하게 멀끔하게 신 잘 믿고 꾸준히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지금처럼 잘 해결될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에 관한 썰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때부터가 귀신이 진짜 있기는 있구나. 있기는 있고 생각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쉬운 게 좀 많다. 근데 그게 이제 좀 기본적으로는 착하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였겠죠?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봉수님께서 그 언니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오늘의 에피소드는 일단 이 언니와 만남, 그리고 시작. 네. 좀 요런 느낌으로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근데 이게 왜 봉수님의 입장에서 일단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런 네. 것들을 먼저 다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이랬을 때는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저였어도.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봉수님은 꿈에서 본 거지만 그분은 그게 꿈이 아니었을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게 조금 안타깝네요. 그 부분이. 그래도 형제인데 어찌 보면 예, 그죠. 형제도 좀 안타깝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부모님께 말은 안 했는데 그냥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언니분은 냉정하신 거예요. 그런 귀신 쪽을 많이 보시는 분이니까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건 악귀다. 이렇게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목소리가 꼭 어떤 가수분이 떠오르긴 해요. 봉수님. 감사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제가 네네. 좀 긴장을 해서 말이 좀 하이톤으로 빨라진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아이 사이더 유라고 제가 좀 말이 빨라졌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하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전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봉수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근데
시들무에 이제 제보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이런 상황까지도 이겨내 가시면서 시들무 참여해주시는 우리 규종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또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앞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전혀 고민하지 마세요. 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왜냐?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 믿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바이러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바이러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좀 특이해요. 대부분은 귀신 보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분은 실제로 밖에서 귀신 보시는 분을 만났나 봐요. 그리고 그분이랑 대화를 여러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바이러스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오늘 바이러스님께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살면서 우리가 귀신 보시는 분을 자연으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대부분은 숨기고 그냥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근데 직접 귀신을 본다라고 하신 분을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시리입니다. 바이러스입니다! 일단은 이거는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대학교에서 만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애랑 수업을 같이 듣고 모든 과제를 같이 하면서 친해졌는데 말도 잘 통하고 되게 많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나중에 종강하고 한번 시내 한번 가보자. 우리 시험 때문에 오래 놀러 가지도 못했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종강하고 한번 놀자 했는데 그 애가 자기 친구도 데려가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둘이 노는 것보단 세 명이 노는 게 훨씬 낫지 하고 이제 시내에서 그 둘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원래 친했던 친구랑 그 친구의 친구가 있는데 좀 헷갈리니까 네. 친구의 친구를 A라고 부를게요. 네. 그 친구랑 A랑 저랑 이렇게 세 명이서 시내에서 놀았어요. 네. 근데 시내에서 그냥 계속 노는데 자꾸 제 친구랑 A랑 계속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귓속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저를 보면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예? 예, 기분 나쁘시잖아요, 돌비님도.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카페에서 물어봤죠. 왜 그랬냐고. 왜 자꾸 니네랑 친한 것도 아니고 처음 봤는데 왜 자꾸 사람 왕따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귓속말을 왜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걔가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걔가 약간 침묵하고 눈을 좀 무섭게 뜨면서 저한테 예. 말하는 거예요. 너 혹시 죽은 사람 욕한 적 있니? 이러는 거예요. 오? 뭔 소리지? 하고 했는데 근데 그게 생각났어요. A가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예. 그래서 특이한 게 이런 건가 했는데 그 A가 다음에 한 말 듣고 제가 얼어붙었어요. 왜냐면 그 A가 화상 입은 사람이 자꾸 너를 계속 쳐다본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듣고 특이한 게 귀신 보구나. 아. 근데 귀신 본다는 것보다 제가 순간 머리에 스친 하나의 기억이 있었어요. 네. 언젠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네. 현장 체험 학습을 가려고 어디를 가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거 보면 커다란 관광버스를 타고 막 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과자 까먹고 막 애들끼리 그럼요. 놀고 뭐 뒤에는 일진 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로 가던 중에 도로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막히는 거예요. 오. 교통체증이 너무 심각해서 차 자체가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설상가상으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 시간에 가서 애들이랑 막 도시락 까먹고 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마렵고 막 답답한데 차가 꽉 막혀가지고 아예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가 너무 짜증나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앞에 차는 대체 뭘 했길래 뭐에 삐리리 하면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때 예. 어리니까. 근데 저도 이제 화장실도 마렵고 답답하니까 저도 같이 동조를 해서 욕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차가 막고 일단 조금씩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인을 알겠는 거예요. 예. 큰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이 새까만 거예요, 완전. 아. 큰 화재가 일어나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뭐 지역 주민들, 뭐 온갖 공무원들 다 와가지고 막 사람 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막 깍 하고 막 사람들 뭐 살려달라고 막 하고 옆에서 막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가족 보고. 그래서 도로가 막힌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아이고 큰 사고인가 보다 그냥 지나갔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A가 저한테 죽은 사람한테는 좀 심하게 욕한 적이 있냐고 물어볼 때 그게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에 탄 화상 자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딱 들어맞잖아요 지금.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 친구한테 들었는데 A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A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 일부터 그 건물 주변을 뭐 지날 때나 뭐 안에 있을 때나 뭐 어떤 일 없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건물을 지날 때마다 버스도 탈 거고 택시에 지하철에 뭐 제가 운전해서 갈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뭐 코피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지나가는데. 네. 그리고 버스 탈 때 발이 밟혔어요. 저는. 근데 발이 밟힌 게 그냥 밟힌 게 다 발톱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버스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치료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거기서 뭐 시비가 걸린다거나 예. 아니면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에 아예 박살이 나버리는 거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 주변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 제가 안 좋은 게 하도 많으니까 그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A한테 그걸 말했어요. 아, 내가 그 건물 지날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A가 아이고야, 진짜 야, 그 정도로 감사해라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순위가 있잖아요. 그럼요. 인터넷에 보면 많이 봤을 거예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3등이 출산이고요. 2등이 손가락 절단이고요. 1등이 불에 타는 거예요. 맞아요. 엄청 고통스럽게 가졌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지금도 붙어있다 이러는 거예요. 뭐. 어머, 예. 저는 일단은 종교도 없고 귀신을 안 믿어요. 근데 계속 그런 일이 있고 얘가 제 과거를 보다시피 그걸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기하면서도 무섭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물어봤어요 그냥. 네. 저도 약간 죄송한 마음도 있고 자꾸 그 건물 지날 때마다 뭐 폰 떨어뜨리고 시비 걸 그런 거 싫잖아요 저도. 그래서 A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무시라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A가 고개를 조리조리 돌리면서 하지 말라고 그냥 지나갈 때마다 죄송한 마음 가지면서 지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 예. 보통 같으면 귀신이 붙었다면 막 무당한테 가거나 뭐 스님한테 가거나 그러잖아요. 예. 근데 얘는 이상하게 죄송한 마음을 다니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옛날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귀신은 안 믿지만 네. 그래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안 된대요, 얘가.
오늘 만나고 이제는 만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는 옛날부터 귀신을 보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원래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대요. 왜냐하면 영안이 트였으니까. 영안이 트였고 이제 자기 할머니 쪽도 큰 무당이셨대요. 네. 그래서 신내림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는 거부했대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 친구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오. 크리스천이라서 얘가 거부를 했는데 다행히 아프진 않았대요. 근데 학창 시절부터 친구도 사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이랑 평범하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 악몽 꾸고 사고 당하고 뭔가 싫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지금 그 친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얘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얘는 뭔가 좀 기가 세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같이 다니면 얘는 별 사고가 없고 좀 안정된다. 근데 너는 나랑 다니면 뭔가 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가 약하다는 걸 약간 좀 돌려서 말한 거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고 네. 그 이후로 제가 A한테 많은 걸 물어봤어요. 한 3시간 정도 물어봤어요, 계속. 와, 예. 귀신 보는 사람이라는 게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건. 없죠. 책에도 네. 없죠. 그렇죠. 학교에서 뭐 국영수만 가르쳐주지 이렇게 재밌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예.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카페에 제가 서울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저는 스토리 보면 아시겠는데 약간 이제 밑에 사람이에요, 제가. 경북 경남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금 아니면 얘가 서울을 간대요. 어. 그럼 어쩌겠어요. 제가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걸 막 물어봐야겠죠. 예. 일단은 뭐 제가 생각나는 게 질문이 5개가 있어. 이거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궁금해할 거예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예. 제 생각에 1절 들어가지 않고 그 귀신 보는 친구에게 들은 답변 그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죠. 네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그리고 사람마다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 뭐 고정관념 등이 각자 다른 것처럼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도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뭘 물어봤냐면 야 사후세계가 진짜 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들 다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종교를 가지거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좀 좋아하실 거예요. 있대요. 오. 있고 환생도 있어요. 근데 걔가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네. 환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아이러니한데 좀 믿음이 가요, 갑자기. 예? 그래서 약간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대요, 거기까지는. 근데 확실한 거는 생명이 죽으면 다른 세계? 다른 세계라기보다는 다른 차원에 가는 게 그게 보인대요. 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보이지 않는데요. 예. 이게 어떤 말을 받아들여진다면 조금만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진다가 더 맞는 표현이에요. 그 혼백 나뉘는 그건가 보구나. 네. 약간 뭐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있다, 환생도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질문은 귀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그리고 귀신 등급이 뭐 따로 나뉘어져 있냐 이런 걸 제가 물어봤어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가 신은 크게 2가지가 있대요. 예. 신 자체가 뭐 수십 가지로 나누거나 수백 가지로 나누라 해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크게 2가지로 나눴다고 해요, 자기가. 네. 첫 번째는 덕을 많이 쌓아서 공덕만큼 차원이 높고 엄청난 파워를 지닌 신명이 존재한다고 해요. 신명이 한자로 해서 신자의 밝을 명자로 해서 밝은 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엄청난 존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한을 품은 채 죽어서 승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원한을 풀려고 막 떠다니는 가여운 존재. 악기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로 원귀라고 해요, 그걸. 근데 살짝 좀 이상한 게 얘 크리스천이라 했잖아요. 악마 뭐 이런 거에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죠? 그럼 자꾸 한자를 쓰는 거예요. 신명, 원귀 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얘가 할머니한테 그걸 다 배웠어요. 영적인 거를. 근데 할머니가 약간 불교 쪽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천이지만 이게 더 익숙하니까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제 신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신명은 일단 원계보다 세요. 훨씬 세요. 원계보다 훨씬 강력한 파워를 지닌 존재인데 흔히 우리가 아는 뭐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독교 쪽으로 가보면 미카엘 같은 대천사들 있잖아요. 그런 밝은 신들은 이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원귀는 신명에 비해서 힘이 많이 약해요. 근데 가끔 원한이 너무 깊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명과 비슷한 힘을 지닌대요. 그게 원기가 아니라 들어보셨을 건데 마라고 해요. 그럼 오. 네, 불교에서는 그런 마라고 해요. 네. 약간 신명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흔히 종교에서 부르는 약간 사탄이나 뭐 루시퍼 그렇죠. 같은 큰 악마들 있잖아요. 그거를 마라고 부른대요, 자기는. 근데 귀신이란 것이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랑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귀신 좀 달라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의 이미지는 막 영화에서 나오면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피 뚝뚝 흘리면서 천연 귀신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귀신인 악귀예요, 악귀. 악귀, 원귀 이거에 더 가깝지. 악귀나 원귀는 그냥 원한의 에너지 그 결정체 그 자체예요, 그냥. 그래서 원한의 에너지에 따라 그 파워도 강력해져요. 비례해요. 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살려면 예를 들어 제가 커피를 먹고 싶어요. 그럼 커피를 먹고 싶으면 스타벅스에 가서 4,500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살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처럼 그 악귀들도 파워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지불해야겠죠. 대가를 치러야겠죠. 인과율이죠, 그게. 그렇죠. 그걸 인과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인과율이 뭘 포기하는지 아시나요? 인간은 돈을 지불하잖아요. 네. 그럼 악귀들은 뭘 지불할까요? 환생 아닐까요? 자기의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그거를? 맞아요. 약간 비슷해요. 뭐냐면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야 돼요. 그렇죠.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파워는 강력해지고 실체화됩니다. 오. 그래서 귀신 보는 애가 내가 덧붙여서 말했는데 가장 위험한 귀신 중에 하나가 걷는 귀신이라 했어요. 오. 걸어다니는 귀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 보면 발 밑에 업고 바람에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귀신이래요. 예. 걷는다는 게 어떤 거겠어요? 실체화가 됐다는 거죠. 그건 보통 귀신이 아니래요, 그건. 그 정도까지 갔으면 그게 보였다면 무당한테 가기 전에 내가 이전에 뭔 잘못을 했는지 누군가한테 죽을 죄를 안 지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래요. 일단은 두 번째 질문은 여기로 끝냈기 이제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약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니 그럼 원시 시대나 조선 시대나 뭐 공룡 시대 아니면 모기나 미생물들도 다 생물인데 왜 사람 귀신만 보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귀신 보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살짝 지능 문제에 가깝대요. 지능. 그저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완벽히 설명을 못해요. 근데 짐승들은 죽으면 그럼 몰라요. 그래서 원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름에 모기가 있어서 제가 죽였어요. 그냥. 모기를 착 하고 죽였는데 모기가 나중에 저 녀석 죽일 거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예. 그쵸. 그냥 잘 몰라서 원한도 없어요. 그 애들은. 근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얘가 나한테 어떤 피를 줬는지, 얘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쳐졌는지, 얘가 내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그래서 약간 사람이나 뭐 학받았던 강아지 귀신들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네. 일단 귀신 본 친구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싶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무당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무당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직 무당분들께는 되게 죄송한 발언일 수도 있고, 무당분들께 의지하는 분들께 좀 죄송할 수 있을 때가 부정적으로 말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든 무당분들에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알고 네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엄청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일단은 무당분들이 점을 보거나 굿할 때 네. 옆에서 막 신령님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말했냐면 웃기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그거는 그냥 악기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좀 센 악기고, 물론 진짜 신명급의 신을 모시는 무당도 존재를 한대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에 진짜 극소수니까 그냥 없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놀랬죠. 왜냐면 무당이라는 게 정신과 의사도 안 되고 병원에서 안 되면 영적인 의사로 생각을 했죠, 내가. 항상 무당을. 근데 그 친구가 무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래요. 무당은 오히려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네. 진짜 밝은 신이면, 진짜 얘가 신령님이고 신명이면 자기 안 모신다고 신벌 내리고 몸 아프게 할까요? 그 의미는 알겠네요. 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악귀라고 얘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 괴롭히고 그런 게 다 악귀라는 거예요. 그게 네네. 어떻게 신명이냐 하면서. 근데 약간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 악기들조차 무당이나 무당 집안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온 거고, 결국은 둘 다 불쌍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둘 다 그러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무 가엾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무당하면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굿이잖아요, 굿. 그래서 굿을 그러면 해도 되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왜냐면 제 주변인데 굿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굿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친구한테. 근데 답변이 어떻게 돼 있냐면, 아니 그냥 하지 마라 제발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마 그냥 이러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굿이라는 거는 이제 그 친구 개인적 의견이에요. 굿이라는 거는 무당에게 붙어있는 신이 있잖아요. 네. 그 신의 힘으로 무당을 매개체로 해서 그 굿을 받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를 떼어놓는 일종의 대학살극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 녀석한테 원한이 생겨서 제가 괴롭히고 있잖아요, 신 입장에서. 근데 훨씬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나를 부숴버리고 떼어버리고 윽박지는 생각해보세요. 빨리 나가! 하면서 밥 뿌리고 소금 뿌리고 칼 춤추고 그러면 그게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비유하자면 약간 더글로리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를 학교적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힘을 가지고 이 녀석을 잡아서 패고 있어요, 막 제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면서 막 패고 있는데, 마침 그 녀석의 아빠가 정치인인 거예요. 힘이 있잖아요, 정치인이.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감옥에 넣은 걸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네. 근데 그럼 그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길 상대한테는 그냥 포기해버리긴 하거든요. 근데 극소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무섭듯이 잃을 게 없는 원기들은 그 무엇도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직장 잘리고 이제 가족들 다 이혼하고 그런 사람도 진짜 무섭잖아요, 칼 들면. 원기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자신의 존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환생 안 해도 된다. 나 이제 승천 못 해도 된다. 난 그냥 너만 없앨 수 있으면 난 다 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 악기의 파워는 원한 에너지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네. 굿은 그 원한을 키우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힘을 키우고서 다시 무당한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굿을 한 무당도 굿을 받은 사람도 그냥 지읒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곱게 못 죽어요, 그 둘 다. 자기가 옛날에 학창시절 때, 그 귀신 보는 친구 학창시절 때, 네. 그런 사람이 몇 번 봤대요, 자기도. 근데 그분들이 뭐라 말했냐면,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고통스러워서, 겉보기 멀쩡한데 너무 고통스럽게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굿을 하면 안 되냐니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건 약간 TMI이긴 한데 악귀가 아니나 신명을 모시는 무당들은 굿을 안 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괴롭히는 신들이 날 죽이게 생겼는데 그럼 어떡하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무당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난 누구한테 가느냐. 근데 신명을 모시는 무당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악보적인 덕으로 인해서 저절로 그 악귀가 반성이 된대요. 그 악귀의 원한이 풀릴 때까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오히려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노력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신명을 모시는 무당이 한 일이에요.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친구끼리 대판 싸웠어요. 예. 네가 먼저 때렸다, 네가 패드립 먼저 했잖아 막 싸웠는데 자기가 엄청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BTS 이런 애들 있잖아요. BTS 같은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아이고 싸우지 마라, 둘이 친구 화해해야지, 이러면 누가 화가 나겠어요 이러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악귀들에게 있어서 신명은 진짜 엄청난 존재거든요. BTS보다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존재예요 그게. 약간 신앙의 존재예요, 신앙의 존재. 네. 근데 사람에게조차도 신명은 엄청난 존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장군, 신장, 뭐 대천사 이런 거 엄청난 존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존재가 고작 작은 자기한테 와가지고 화풀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안 풀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야. 지금 약간 Q&A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러스님께서 직접 질문을 하신 거고 답변을 들은 거니까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답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는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아니다, 그 친구가 그쵸.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혹은 아니다, 그 친구 잘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개인적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사람은 본인이 경험한 걸로만 답을 내리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정확히 아무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방금 말에. 네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 바이러스님이 얘기하신 게 이거는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흔치는 않았을 텐데, 왜냐면 시들무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왜 내 주변에는 귀신 보는 사람이 없어 막 이러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이런 경험을 자연적으로 하셨고, 그리고 또 그거에 흥미로운 질문들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으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바이러스님께서도 살면서 많은 일들 이런 걸 겪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세상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풀어주기가 참 힘든 이야기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내가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이 어느덧 저희 시들무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이러스처럼 침투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저는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우리 규정님들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귀신 보시는 친구분의 개인적인 견해였어요. 하지만 이 견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 생각이랑 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저거는 뭔가 좀 허황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나 진실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